안녕하십니까. 저는 6단원 원자의 전기적 구조에 대해 발표할 유레카의 김경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빛의 파동에 대한 성질인데요. 빛의 파동은 보통 전자기파라 부르며 감마선, X선,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선, 그리고 라디오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진동수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오른쪽에서 있는 이 파동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을 마루라 부르고 밑에 있는 부분들을 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파장이 반복되는 이 일정한 모양의 이 길이를 파장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 파장의 이 높이를 진폭이라고 나타냅니다. 이 파동에서는 중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람다 V는 C, 즉 C는 현재 빛의 속도, 그리고 V는 빛의 진동수, 그리고 람다는 빛의 파장을 나타내는데요. 따라서 파장과 그리고 진동수를 알면 그 파동의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양자화된 에너지와 그리고 광자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쿠엔타이즈드의 명사인 양자를 보면, 양자는 과거에 플랑크가 에너지가 원자에 의해 방출되거나 흡수될 수 있다고 설립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E는 HV라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H는 플랑크 상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V는 그때의 빛의 진동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앞에서 원자라고 나타내는데, 이것은 빛의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빛에서 나타내는 이 빛에 의해서 에너지화된 빛을 일단 먼저 광자라고 하는데요. 광자는 포톤으로 광자 효과에서 비추는 빛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의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한 입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식에 따라서 광자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밑에를 보면 E는 HV라 나타내는데요. 이때 빛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즉 광재 에너지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재 에너지에 따라서 광전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금속 등의 물질이 한계 진동수, 즉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따라서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를 흡수했을 때 전자를 내보내는 현상입니다. 이 아래 그림처럼 빛이 특정 진동수보다 크면 이렇게 강전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 스펙트럼과 그리고 보어 모델입니다. 먼저 스펙트럼이란 무엇이냐? 스펙트럼은 다색의 요소가 그것의 파장으로부터 분리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조금 불명확하므로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 스펙트럼은 빛을 프리즘 등의 도구로 색깔에 따라 분해해서 살펴보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속 스펙트럼과 그리고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광선이나 백여 정도의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나타나는 연속된 스펙트럼이고요.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기체가 채워진 방전 간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색깔의 빛을 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발광선으로 나타내는 스펙트럼을 말합니다.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과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지고 아래 그림에 따라 나타나는데요. 먼저 여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것은 방출 스펙트럼으로 위의 방식에 따라서 했을 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둘의 기체의 종류가 같다면 이 나타나는 선은 똑같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방출 스펙트럼이냐 혹은 흡수 스펙트럼이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보어 모델의 특징인데요. 먼저 보어 모델의 첫 번째 특징은 특정 궤도에서 특정 에너지에 한하여 전자는 수소의 원자에서 방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출된 궤도의 전자는 열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는 에너지를 나타내지 않아 그 원자의 주위를 돌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는 오직 열린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전자에 의해 흡수되거나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E는 HV, 계속 앞에서 봤던 식인데요. 이 식에 따라서 이 특정한 에너지를 받을 때 이제 수소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방출되거나 혹은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양자수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주양자수란 이제 오비탈의 전체적인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로 이 아래에서 식에서는 n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위에 있는 식들은 다 상수를 나타내고 이제 n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h는 플랑크 상수, 그리고 c는 이제 빛의 속도, 그리고 이 RH는 이제 특정 상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수소에서 볼 때 수소가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는 낮은 상태인 n은 1에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그리고 더 높은 에너지 상태, 즉 n은 2 이상의 궤도의 전자가 위치하면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파동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드브로이는 이제 전자가 원자에게 대하여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물질파라는 개념을 성립했고, 그리고 아래 공식이 성립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아래 식을 보면 이제 람다는 P분의 H, 파장은 이제 운동량분의 H, 즉 플랑크 상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P는 MV라는 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H는 아까 계속 봤던 플랑크 상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드브로이 후에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일단 옛날에 고전역학에 의하면 이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 나중 운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불확정적인 측정의 한계를 이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2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제 여기서 등호가 아닌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값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양자화된 이 체계와 그리고 이제 원자의 궤도입니다. 먼저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따라서 이 문자인 이 파동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통해서 양자역학적인 계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함수의 제곱을 probability density, 즉 나타날 수 있는 밀도, 그렇게 보는데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제 그 순간의 특정 구역에서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해결하면 특정 구역에서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 구간에서 가장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제 앞에서 나왔던 파동함수를 바탕으로 이제 오비탈이란 개념이 설립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오비탈이란 무엇이냐?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전자가 있는 전자 껍질의 원자 궤도를 이제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비탈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수소 원자에 대한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식은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수소 원자에서 여기 n이 이제 오비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비탈이 이제 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앞에서 봤던 이제 주양자수도 이제 그 오비탈의 종류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방위양자수도 그 중 하나입니다. 방위양자수는 4개의 양자수 중 하나로 이제 L을 나타내는데요.
방해양자수는 이제 말 그대로 방향을 나타내는 양자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다른 종류로 자기양자수가 있는데요. 자기양자수는 이제 공간에서 이제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렉트론 쉘은 n이고 이제 서브 쉘은 이제 n,l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방향자수의 l이 이제 0부터 n-1까지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서브쉘은 이제 특정 숫자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 안에서 이제 오비탈의 총합의 숫자는 n 제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비탈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보자. 여섯 번째 목차 이제 오비탈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오비탈은 s 오비탈이 있습니다. s 오비탈은 l이 0이고 그리고 이제 ml이 0인 오비탈입니다. 모양은 이제 이렇게 구 모양이고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나타내었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n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단 먼저 이제 이 s 오비탈 특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피크인 꼭지점이 n개만큼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노드인 마디가 n-1개만큼 존재하고 그리고 n이 커질수록 밀도가 점점 더 바깥쪽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나타낸 식이 이건데요. 이 식을 보면 먼저 1S에서는 피크가 1개, 2S에서는 피크가 2개, 그리고 3S에서는 피크가 3개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는 1S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2S에서는 하나, 3S에서는 두 개가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n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전체적인 구의 크기는 커지지만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마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마디가 생김에 따라서 이 노드가 중간중간에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가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0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오비탈은 이제 p 오비탈이 있는데요. p 오비탈은 l은 1이고 ml은 -1, 그리고 0, 1인 오비탈입니다. 이 오비탈은 이렇게 나선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특징은 이제 일단은 n이 2 이상일 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ml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 ml이 총 3개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축도 총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은 px, 이 오비탈은 pz, 그리고 이 오비탈은 py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오비탈로는 d 오비탈이 있는데요. d 오비탈은 l은 2고 ml은 -2부터 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 오비탈은 보통은 이제 나선이 두 개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제 나선이 두 개는 아니고 나선이 하나에 튜브가 하나인 모양입니다. 특징은 이제 n은 3 이상부터이고 ml에 따라서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 ml이 총 5개가 있으므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축도 총 5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자의 원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전자의 원자에 대한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목차에서는 이제 오비탈의 마지막 종류인 스핀 양자수가 나타나는데요. 스핀 양자수는 ms로 전자는 회전을 하는데 회전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 양자수를 바탕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파울리 베타 원리란 하나의 양자 상태에 두 개의 동일한 입자는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제 같은 오비탈에서도 전자도 회전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이제 각각의 이 오비탈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보통은 n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4s가 3d보다 더 에너지가 작다는 것을 이런 작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자를 채울 때도 밑에서부터 채우게 되는데 이제 1s, 2s, 그리고 2p, 3s, 3p, 그리고 3d로 가는 것이 아니라 4s, 3d, 그리고 4p, 5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의 순서에 맞게 전자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자의 이제 표현인데요. 일단은 먼저 이 표현할 때는 아까 앞에서 봤던 파울리 베타 원리와 그리고 이제 훈트 규칙을 성립해야 되는데요. 훈트 규칙은
각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열은 에너지 상태가 같은 원자 궤도에 전자가 배치되지 않을 때 최대한 홀 전자 수가 많게 배치되며 이 홀 전자들의 스핀 한장 수는 서로 같다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홀 전자란 이렇게 여기 리튬에서 ES의 혼자야 혹은 그리고 옆 바륨에 있는 여기에 이 한 원자, 그리고 탄소에 있는 여 두 개를 나타내는 여 전자가 홀전자입니다. 따라서 이 홀 전자 수가 최대한 많게 배치해야 하므로 이렇게 처음에 다 채운 다음에 이렇게 EP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칸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홀 전자 수가 가장 많게 해야 하므로 이곳에 배치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여기 채우고 이제 홀든 일단은 이 상자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기부터 스핀을 반대로 왜 스핀을 반대로 하면서 이렇게 채워야 합니다. 스핀을 반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본 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딱 두 개의 동일한 입자에는 있을 수 없으므로 해저 방향을 다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